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디자인팀입니다. 우리의 바닥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의 주제 선정 과정에서의 기준을 먼저 말하고자 합니다. 우하우스는 주제 선정을 무형문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무형문화는 시대의 주체, 즉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물관에만 존재하는 전통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 과거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져 삶 속에 녹아있는 현재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전통의 범위를 2020년대 이전으로 허용하여 응원문화와 떼창문화 또한 전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우하우스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딱딱한 고정관념을 깨고 조금 더 다양하고 유연한 시선으로 전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정 예술인에 의해서 전승된 문화 또는 과거에는 존재하나 현대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는 주제를 선택하기보다는 현재 모두의 삶 속에 녹아들어 이어진 문화를 전통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운대학교는 기거문화 중 자식문화를 전통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자식문화는 바닥 중심으로 몸을 의지하고 있는 생활 방식으로서 우리의 행동과 규범 등 생활의 기반이 되는 무형문화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바닥을 중심으로 한 전통 자식을 기반으로 생활했습니다. 방안에 따라서 자식 밥상을 펴서 밥을 먹거나 요를 깔아서 잠을 청하는 등이 이에 속합니다. 80년대 이후 입시가구가 보급되고 보편화되면서 오늘날의 우리는 자식 바닥 위에 침대에 눕거나 식탁을 쓰고 책상을 올려서 사용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입식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존과 같은 전통 자식 문화 속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구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입식과 바닥을 중심으로만 생활하는 전통 자식, 이 두 개의 어느 하나도 우리 현재 모습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가 공간을 점유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식과 전통 자식 중 어느 하나가 아닌 새로운 변화된 자식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식과 자식을 구분짓는 가장 큰 개념은 바닥입니다. 바닥의 사전적인 정의는 평평하게 넓이를 이룬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전적 정의만을 가지고는 입식과 자식,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닥을 우리의 신체가 직접 맞닿으며 일상의 행위들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자식과 입식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입식의 바닥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땅과 분리된 입식 가구의 윗면만을 바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식 문화에서의 바닥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편 전통 자식은 땅과 높이 차이를 두어서 바닥을 만들어내며 입식 가구와 달리 이어지지만 평평한 바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기존 자식과 입식이 혼용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과 입식이 혼용된 모습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높낮이를 가지는 굴곡된 바닥을 만들어냅니다. 지난번에 발표에서만 말한 바닥에 앉아 소파에 기대는 행동과 더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동들을 집안에서 취하게 됩니다. 크리틱 해주셨던 대로 우리는 왜 이렇게 집을 창의적으로 사용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집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의 전통의 자식과 입식의 자식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 바닥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바닥의 이미지는 매우 평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바닥은 평평할까요? 현재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전혀 평평하지 않은 바닥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빌리온을 통해 입식과 자식이 설명할 수 없는 우리만의 굴곡진 바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제작하고자 하는 파빌리온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조체와 평평한 바닥을 먼저 설정하기 위해서 9개의 팔레트를 준비해서 먼저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그 후에 우유 박스와 직접 가공한 CNC 가공한 합판을 사용해서 바닥에 곡류를 만들어내는 기초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기초 위에 야자 매트와 멍석과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바닥을 앞선 곡률 기초 위에 결합을 시킵니다. 이후에 각재와 천을 이용해서 외부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시공의 레퍼런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벽은 천으로 마감을 할 예정이고 천장은 투명 단프라를 활용해서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 크리틱을 통해서 입식과 자식의 특징을 분석하고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들로 파빌리온을 고민해 보라고 하셨었는데 생각해보니 저희의 현재 생활 모습이 자식과 입식의 이분법적인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식과 입식의 키워드들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고요. 너무 작은 공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담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광운대학교는 앞서 발표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굴곡진 바닥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운대학교 2차 디자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 저기 그 발표하신 분이 말씀하셨던 얘기에 완전 저기 그 동의하거든요. 바닥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프로젝트를 미리 받아서 보면서 저는 만들어졌을 때를 생각하면은 바닥이 안 보이지 않을까가 좀 걱정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기 맨 마지막에 저기 그 시공 만드는 부분으로 가셔서 직접 만드는 그러니까 저런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더 드러내 주기에는 벽이랑 지붕을 씌우는 게 굳이 꼭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벽과 지붕을 씌워야 되지? 그러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거를 선택하게 된? 기거원 문화 중에서 바닥이라는 게 혼자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기존에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에 벽과 천장이랑 뭔가 교류가 일어날 때 바닥의 의미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앞부분에만 이렇게 창과 입구를 뚫어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사방으로 파빌리온이 뚫려 있을 때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시야, 이미지들을 효과적으로 절대 입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최대한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입구를 저렇게 설정을 했고요. 네, 결국엔 천장과 벽이 있어야 바닥이 이 표현이 더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장과 벽이 있어서 바닥이 안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일단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그 시공의 퀄리티 상에서도 바닥은 지금 저기 그 야자 매트를 까는데 네. 저기 그 벽에는 린넨이나 천으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저기 그 깔끔한 이미지로 벽과 지붕은 단프라가 또 좀 허름할 것 같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단프라를 세워서 저걸 하면은 비라도 한번 오면 저거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깔끔한데 바닥 그러니까
주요해서 만들려고 하는 주력해서 만들려고 하는 바닥은 되게 거칠은 느낌이 아, 들 것 같아서 이게 오히려 바닥이 더 섬세하고 그 바닥에서 미세한 여러 가지 행위의 가능성들을 이렇게 드러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바닥을 쓰는 방식이 지금 저 뷰에서 보여준 것처럼 1차원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 보내주셨던 자료에서는 이게 x, y로 행위가 벌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x축으로만 벌어져야 돼요.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그 뭐라고 할까요? 저기 그 다양성이 앞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저게 다 수용하도록 해서 혹시 만드신 건가요? 그러면은 혹시 그 전 페이지에 그 모델링 되어 있는 것들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디는 걸탄고 어디는 드러눕고 어디는 이렇게 기대어 있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곡률에 네. 대한 그거는 이제 계속 손을 대고 있는 중인데요. 그 네. 사실 처음에 기존에 그 인체 휴먼 스케일을 분석을 해서 곡선을 뽑아내어서 이제 앞에서 캐드 한번 볼까요? 저기, 네. 뭐 네.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해서 네.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곡선을 가지고 와서 파빌리온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이미지적으로 그렇게 막 와닿는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굴곡진 바닥에 초점을 맞추다 보기 때문에 외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휴먼 스케일에 대한 그거를 직접적으로 갖고 오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저희도 포함을 하기 위해서 좀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좀 더 고민을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저기 그 보자 몇 페이지죠? 여기가 보자 19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네,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저기서 행위가 벌어지는 것들은 X열로만 벌어지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은 Y열로도 하면은 더 많은 행위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지붕 말고 벽이 섰을 때 저 바닥과 그 바닥의 바깥쪽으로 걸터앉는 사람들의 행위의 가능성들이 싹 다 사라지는 게 좀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 오히려 벽이 없는 순간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평상이나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평상의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거기에 걸터앉아서 바깥을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벽을 세우는 순간 그게 전부 다 내부화돼 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순간 그쪽으로 걸터앉아서 바깥을 보는 것들은 없어지고 안으로만 이렇게 들어가서 이 프로젝트의 바닥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이 이게 한 3분의 1로 확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그 바깥쪽 엣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담을 수 있는 행위나 아니면 담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이 파빌리온이 스트릿 퍼니처로서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내부화한다는 느낌? 오히려 그래서 에너지와 돈을 쓸 때 바닥에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만약에 그게 내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어떤 공간 안에서 이렇게 단위로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저기 그것들을 기준하기 위해서 기둥 정도가 서는 것들은 예를 들면은 뭐 저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벽과 지붕까지 다 씌워서 그거를 실내화 시켜야지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파빌리온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게 선은 외부에 서는 파빌리온이라는 성격을 생각을 했을 때 좀 너무 오히려 갇혀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야자매트가 이게 마치 이게 저기 그 옛날에 느낌이 딱 그럴 것 같거든요. 옛날에 저기 그 시골 장터 같은데 가면 이렇게 막걸리 마시고 하던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거를 막 드러낼 것 같은데 이게 매트를 까는 순간 그 섬세하게 생각을 해서 CNC 커팅을 해서 만들어놨던 그 가능성들이 너무 이게 확 묻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보통 야자 매트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에서는 보통 바닥에다가 외부에다 깔 때는 우툴두툴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 다 그냥 저기 묻어버리려고 그냥 깔아버리는데 예, 그러면은 되게 섬세하게 우리 저희 그 광운대 팀에서 CNC 커팅해가지고 미세한 곡률을 만들었는데 그게 매트가 깔리는 순간 그 곡률은 다 사라지고 그냥 뭉텅한 둔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 그다음에 엑셀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래서 아, 저희 그 시공비를 보면은 네. 그거는 안 잡혀 있는데요. 저기 그 강목 돈 더 들겠다. 그게 그 네. 합판에 합쳐져서 일단 생각을 합판이 어디 있죠? 합판도 안 잡혀 있는데 MDF 돈 더 들겠다. 네네네 MDF 쪽에 돈 더 들 것 같은데 사비를 많이 털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바닥에 집중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저는 바닥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닥을 더 섬세하게 우리 광운대 팀에서 저기 그 저는 그 포착한 그 뭐라고 할까요? 저기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은 입식과 자식이 이렇게 저기 그 혼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자식의 문화를 쓰고 있다라는 것들은 재밌는 저희 그 이슈인 것 같고 그거를 던져주는 건 좋은 것 같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바닥을 저기 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잡겠다 하는 것들은 사실 여러 건축가나 아니면은 여러 가구 디자이너들도 해오던 방법이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뭔가 좀 더 독창적이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보여주는 방식들이 특히나 CAC까지 쓰신다고 하니까 좀 더 섬세하게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저기 그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저 질문. 네. 네. 사실 그 벽이라는 걸 세웠을 때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왜 공간을 만들까 했냐면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좌식 문화 자체가 신발을 벗고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 마음껏 앉을 수 있고 뒹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결국 공간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밖에서 걸터 앉을 때는 이게 이도저도 아닌 뭔가 모습이 나와질 것 같아서 이 행위를 좀 저희가 벽을 만들어서 규정을 했던 건데 벽을 만들면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갈까요? 야자 매트가 깔려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거기다가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세요라고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세요라고 붙이는 거를 꼭 벽을 만들고 지붕을 씌워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신발을 자연스럽게 벗고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오히려 장치를 만들어서 신발을 벗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기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고 가야 되나 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벽과 지붕을 씌우는 거는 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좌식의 문화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내로 들어갈 땐 신발을 벗고 아무것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면은 그거를 여기 그 디자인에다가 차라리 담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바깥쪽으로 들려서 신발 벗는 곳을 만들어 놓고 네. 신발 벗은 것들을 몇 개 놔둬가지고 아니면은 거기다가 차라리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이거를 하세요라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조금 너무 저기 직설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사람의 모습 거기 앉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실크 스킨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저기 투영해서 이렇게 싸버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앉으면 좋겠네라는 것들이 어떤 포즈 같은 것들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을 해보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우리 광운대 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바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세팅을 만들어준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완성된 실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벽을 만들고 싶으면 차라리 바닥을 만드는 게 그대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벽을 만드는 거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벽이 완전히 그냥 분리가 되어 있는 독립적인 그냥 벽이니까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신발을 신고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만 경험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의 저기 그 특징이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을 주고, 그러니까 저기 그 안으로만 앉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걸터 앉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서 되게 잘 쓰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모든 가능성들을 지금은 그냥 저기 그 줄여버리는 것 같아서 저는 걔가 열려가지고 우리 강문대 팀이 바깥쪽으로 평상처럼 앉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앉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순간 이 프로젝트의
저기 그 가격 대비 성능비가 한 3배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100만 원 아래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야자 매트 말고 다른 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까는 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그러니까 뭐 비를 가리기 위해서 저기 그 실내로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지붕을 씌웠어요라고 하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런다고 비가 가려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물론 비가 안 오기를 바라겠지만 모든 팀들이 네. 그 차라리 열려 있을 때 그게 될 수 있는 바닥의 재료의 방식을 생각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앞에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니요 저기 그 더 앞으로 그러니까 저기 그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더 앞으로 네,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거기서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강문태 팀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해줄지 그러니까 가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빌리온 안에서 그대로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기 그 얼마 전이었는데요. 지난번 베니스 비엔날레였나요? 아니면 그 전이 직전이었나? 스위스 파빌리온이 그 황금 사자상 받을 때 파빌리온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저기 표현을 해가지고 테이프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흰색 테이프로 표현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볼드하게 드러내는데 파빌리온이라면은 좀 볼드하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 그냥 바닥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바닥 자체가 미디어가 된다는 생각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뭐 글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저는 오히려 그 지붕을 만들고 하는 그 에너지를 바닥에다가 쏟고 바닥이 1차원적인 형태 그러니까 행태가 아닌 2차원적인 그러니까 X, Y 축으로 그다음 어차피 지금은 Z 축으로는 이게 저기 높낮이를 조정한다니까. 그다음에 그게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쪽으로 확장되는 데까지 생각을 해서 개가 놓이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파빌리온이 3.3 바이 3.3으로 정해져 있나요? 크기가? 3m 바이 3m? 네. 네. 높이는 신경 쓰지 말고 아니면은 저기 그 중간에 기둥을 박아요. 뭐 저기 네. 네, 내면의 기둥을 박아서 요까지는 뭐 내부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정도? 아니면 프레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공간입니다 드러내더라도 바깥쪽으로 그 우리가 요즘 설계할 때 주택이든 아니면 건물 설계할 때 건물의 벽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뭐 폴딩 도어를 써서 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기서 저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평상을 저기 해석해서 대청을 해석해서 거기 나가서 앉아 있게도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실내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광운대학교 학생분들 중에서도 투표님들께 질문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타학교 광운대학교 발표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미지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네, 그 추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X축 방향과 Y축 방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으로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저 단면적인 요소에 저는 기대해서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네, 3차원으로 꿀렁꿀렁 거리지 않고 저렇게 단면적으로 된 게 저 단면에 걸쳐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을 한 건지 아니면은 시공의 안정성으로 인해서 저런 형태가 나온 건지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디자인하면서 단면적인 부분을 먼저 결국에는 곡선을 익스트루드한 모습이긴 하지만 다양한 높낮이가 있을 때 되게 평면적인 게 합쳐져서 다양한 모습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 시공상에 저희도 학생 수준에서의 파빌리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공이 되게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단순화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좀 극대화시키자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서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신발을
그 벗고 들어가는 게 포인트라면은 그 저게 3.5m 바이 3.5m면 저 중간에 있는 열까지 가기에는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어린이 놀이방 들어가듯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가장 높은 곡률 끝에 섰을 때 서 있을 수 있는지 정도. 저게 이제 책상 높이 정도 생각을 해서 800에서 1000 정도의 높이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숭실대 팀에서 질문을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기 그 시공의 안정성과 나중에 저기가 튼튼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할 때 17페이지 한번 가주시겠어요? 거기 단면 17페이지? 네, 요 전 한번. 네. 만약에 누가 혹시라도 여기 안 적혀 있어서 이렇게만 앉으세요 말고 등을 기대 버리면 부서질 것 같은데. 저면 혹시 레이저 포인터가 있나요? 아니요. 네. 레이저 포인터 안 먹히지 않나 이게? 그쵸? 마우스로 해야 되나? 되나요? 잘 안 보일 텐데. 네, 안 보여요. 여기 보인다. 여기에 앉아서 이쪽으로 기대면은 와지직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저기 모든 그 뭐지 설치해 놓은 게 이 축으로만 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기대서 이렇게 서면은 저기 그 지탱이 될 텐데 여기 앉아서 이쪽이 기대 버리면 이거 부서지잖아요. X열로 지금 여기 지탱하고 있는 게 있나? 안 보여서 여기서. 저기에 지금 없는데 저 네. 위에처럼 이렇게 와플 스트럭처로 짠 후에 이렇게 오일 박스에 끼워 넣을 예정이어가지고 따로 저희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플을 만들려면 X, Y로 다 서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벽이 돼버리면 여기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려면은 적어도 여기는 예를 들면 받쳐줘야 될 거란 말이지. 합판으로. 그럼 그 합판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결국은 X, Y로 나올 것 같아요.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더 튼튼할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저기 그 약할 것 같아. 가다가 여기 지나가다가 누가 실수로 이거 퉁 치면은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 저기 며칠 동안 서죠 이게 일주일인가? 6일 동안은 이게 안 부서져야 되는데 네, 그거를 생각해서라도 좀 다시 한번 공률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얘 지금 저기 우유박스 모듈이 340, 270을 어딘가는 두 단으로 쌓고 그 위에다가 넣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람들 하중 충분히 받을 수 있죠. 네. 실험해봤죠. 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저기 그 모듈을 끼워 넣으면은 걔도 받칠 수 있죠. 네, 받칠 수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우유박스 자체로는 받칠 수 있는 거를 알겠는데 예전에 국형걸 교수님께서 어딘가 하셨을 때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아서 네. 근데 그거 위를 다시 CNC로 잡아서 있는 MDF 판이 저기 그 하중을 버틸 수 있을지가 조금 좀 미지수로 보이거든요.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디벨롭 시키겠습니다. 네. 그 위를 받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차라리 우유박스를 뒤집어서 그걸로 먼저 튼튼한 판을 만들고 그 사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만요. 네. 지금은 얘 위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다고 돼 있는데 차라리 얘를 뒤집어서 씌우면은 바닥도 그냥 자동으로 생기잖아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높이를 예를 들면 270 기준으로 다 그냥 만들고 그 사이를 메꾸는 방식들을 MDF로 쓰면은 비용을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MDF로 CNC 커팅을 하는 것들이 양이 많아지면 일은 많아지는데 이게 결국은 그래서 채워 넣는 방식인 것 같아서 그 위를 네. 안을 꽉 다 채워야지 이게 그거는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빈 우유 상자 안에다가 MDF를 채워 넣었을 때 그게 더 튼튼한지 우유 상자를 뒤집어 버리고 그거를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사이를 메꿔 가는 게 더 튼튼한지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저 궁금한 거 몇 개 있어요. 그 크게 지나가는 곡선 판 있잖아요. 지금 우유 상자 사이사이에 들어갈 친구. 네. 저거는 두께가 어느 정도 되고 재질은 어떤 걸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위에가 이제 매트를 덮이기 때문에 방수 처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저렴한 MDF 10T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T 이상을 CNC 가공을 해서 결국 스트럭처를 와플이나 그런 그럼 스트럭처. MDF가 한 번에 가장 크게가 어디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MDF 자재도 규격 사이즈가 한계가 있을 텐데 저만한 거를 다 한 번에 자를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끼리 결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필요 그 구조체에서 오일 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오일 박스를 대체를 하고 그 위에 남는 이제 곡률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MDF로 대체하기 때문에 제가 네. 여쭤본 거는 그 곡률 만드는 거 MDF로 와플로 하는 거는 오른쪽 위에 보여서 네, 저거는 이해를 잘 했는데 그것 말고 우유 박스와 우유 박스 그 각 줄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위에 야자가 덮일 그 친구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천의 그 높이가 오일 박스가 270에 가로 세로 320 사이즈여서 800, 800 안에는 최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800, 800 MDF 안에 CNC 가공을 해서 잘라내어서 그걸 합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MDF 크기를 800, 800. 네. 그럼 네. 그냥 그것끼리 결합을 할 때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 네, 맞아요. 그런저런 것들이 저희도 비슷한 작업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서 둘이 우리도 여기도 또 합한 그 목재 판을 가지고서 어떻게 잘라야 곡면이 나오냐 이것도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부분이 보여서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그 야자 매트 쓰면은 방수 안 되잖아요. MDF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위에 천장과 그 MDF가 직접 물에 안 닿게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결국엔 매트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천장과 매트 그리고 MDF, 우유 박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목재 팔레트를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목재 팔레트가 버텨줘야 될 텐데 그쵸? 좀 고민이네 걱정이네 중간에 철거돼서 이거 저기 나가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재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MDF가 최선인지. 네, 저희가 계속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곡류를 만드는 게 결국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좀 쉽게 가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점은 저희가 좀 계속 찾아보고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수의 이유 때문에 지붕이 있어야 돼서 이거를 실내로 만들어야 되나? 이거 고민이네. 근데 그렇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걸로 방수를 좀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한번 저기 그래도 바닥을 씌워야 되니까 그걸 씌울 때 차라리 뭔가 씌우는데 비닐천이든 뭔가를 이렇게 씌우고 그 위에다가 다시 뭐 씌우는 방식으로 해서 뭔가를 잘 고정만 된다면은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